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말기 간경화 환자분들을 위해서 잔소리를 해야 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도 좋은 말만 하면서 살고 싶은데 제가 악역을 맡아야 여러분이 잘 회복될 수 있다면야 나쁜 말을 하기 싫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각한 얘기를 시작한다고 말을 꺼내는 것은 치료 중이었던 명쾌한 패밀리 간 환자분들 중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상할 수 있다면 충격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올 게 왔구나 싶은 느낌이죠.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맞닥뜨리게 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환자분 같은 케이스는 너무 애석하고 황망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스태프들도 그렇고 부고 연락을 받고 한참을 진료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진료하는 내내 마음 한켠에 묵직한 덩어리가 있는 듯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마음을 터놓습니다. 그저 제 아쉬움만 토로하면 여러분께 도움이 안 되니까 말기 간경화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실 수 있도록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방법을 미리 알려드리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살펴보자면 간경화 말기의 출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입니다. 그런데 제 뉘앙스를 들어보면 명쾌한 알러지 치료가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고 잘 호전되던 중이었던 것 같죠. 어떻게 갑자기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도 한번 추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진 때 처음 배웠을 때도 상황이 전혀 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는 당장 간이식을 하지 않는다면 3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진단을 받는 간경화 말기 상태였습니다. 정맥류 출혈로 결찰수를 하셨습니다. 복수가 심해서 주기적으로 복수 천자를 하는 상황으로 이뇨제도 복용 중이었고요. 황달이 심하고 비장종대로 혈소판 수치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심한 증상은 간성혼수였습니다. 최근 2번이나 의식을 잃고 간성혼수로 응급실에 실려가셔서 의식이 회복되는데 며칠씩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병원에서 간이식을 권유했었고 저도 뭔가 보험을 드는 느낌으로 어차피 간이식을 하는데 절차도 시간도 필요하니까 간이식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알러지 치료를 한번 진행해 보시죠 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간 공여를 받을 곳이 없어서 간이식 수술은 불가하다 하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처음 보면서는 절대 쉽지 않은 상황이라 느꼈습니다. 너무 수치들이 다 나빴기 때문에 오늘 밤이라도 당장 잘못돼서 응급실에 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젊으셔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40대의 젊은 나이고 체격도 엄청 좋으시고 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대형병원에서도 수술 말고는 안 된다 하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수술을 해도 수치가 이렇게 불안정해서 위험할 상황인데 내가 뭘 이 환자분에게 할 수 있겠냐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제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런 상황 같으면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왜 못 고치냐면서 제 멱살 잡으실 것만 아니라면 웬만하면 포기하지 말고 치료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인명은 제천이라 제 생각에는 전혀 회복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환자인데도 의외로 회복되는 케이스를 자주 봤기 때문에 명쾌한 알러지 치료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을 해보자 하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회복을 시켜보자고 가능하다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회복을 시켜보자고 최소한 이분이 지금보다 조금만이라도 더 살 수 있게 해보자고 마음을 먹었던 초진날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듯 먼저는 10회 치료부터 진행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것보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분은 요리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인데 나름 그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직업적인 이유로 단맛이나 밀가루 음식을 자주 섭취하다 보니 점점 체중이 늘게 되었고 지방간이 지방간염으로 악화되고 대사증후군까지 겹치면서 결국 대사성 간경화에 이르게 된 경우였습니다. 알러지 치료를 진행하면서 달고 짜고 자극적으로 드시던 일반식들을 일체 끊고 간경화 식이요법으로 교정한 이후부터는 다시는 간성혼수에 시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체중도 더 증가하진 않으셨고요. 그리고 처음에 많이 안 좋았던 여러 가지 부분들, 통증이나 하지부종, 복통, 복수 때문에 오던 가려움증들이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고 복수도 조금씩 빠져서 배둘레 사이즈도 줄어들고 황달도 조금씩 호전돼서 안색이 약간씩 밝아지고 좋아지던 차였습니다. 나을 분들은 초반부터 호전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호전 반응 유지될 수 있으면 몇 달만 지나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만큼 꽤 많이 좋아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원하셨던 것이 10회차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내서 길게 상담하면서 희망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봅시다 하고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1회차 치료를 하러 오셨어야 했는데요. 그러나 그날이 마지막이 되었고 그분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어버렸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 중간에 진료를 잠깐 멈추고 보호자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모르겠고 응급실로 실려가는 그 전날에 외출을 하셔서 친구들을 만나서 뭔가 모임을 하고 들어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명확하게 깨달아졌습니다. 긴장했던 마음이 느슨해지신 것 같습니다.
호전 반응이 꽤 좋게 나오니 희망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뿐인데 제가 너무 많이 희망을 드렸나 봅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친구들을 만났으니 뭐 술을 드시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뭐라도 같이 밥을 먹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제가 모두 다 확인할 수는 없겠고요. 어쨌든 누군가를 만나서 뭔가를 드시고 그 다음에 바로 사고가 났고 의식을 잃으시고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그게 마지막이 됐습니다. 결국은 단 한 번의 실수, 방심이 그렇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게 됐습니다. 너무 많이 겪었던 상황이지만 오늘도 또다시 한번 제가 잔소리를 더 못하고 마음을 다잡게 하지 못해서 이렇게 한 분이 가셨구나 싶은 생각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생명길은 힘들게 어렵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죽는 길은 너무 쉽습니다. 그 길은 아주 넓고 평탄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암에 걸리는 길, 간경화에 걸리는 길, 당뇨에 걸리는 길, 심장병에 걸리는 길 아주 쉽습니다. 건강해지는 길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제가 또 말기 간경화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식단 가지고 저에게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써드린 대로만 드십시오. 자꾸 뭔가 딴 거를 더 드시려고 하지 말고 나누어 드린 식단에 있는 것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서 이런 걸 저런 거를 조금이라도 더 드시려고 절대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초기 환자는 좀 낫습니다. 말기 환자분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단 한 번에 술 한 잔, 편의점 가서 과자 하나, 친구들과 맛있는 요리 한 번, 자장면 딱 한 입에 그날 밤에 여러분이 피를 토하고 실려갈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간성혼조가 와서 영영 못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잘못 먹었는데 왜 출혈성 쇼크가 오는지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볼게요. 간경화 환자분들, 특히 말기 환자분들의 경우는 혈소판의 수치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간이 딱딱해져서 간으로 피가 들어가지 못해서 우회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비장으로 갑니다. 비장은 오래된 혈구를 파괴하는 곳이죠. 비장은 피가 계속 들어오니까 혈구를 계속 파괴하게 되고 그 결과 혈소판의 수치가 저하돼서 혈액 응고작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경화가 말기라면 어떤 상황에서든 쉽게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에 혈압이 올라가서 식도 정맥류나 위정맥류가 파열이 됐다고 하면 피를 토하게 될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응급실을 안 가시는 분이 안 계시겠죠. 그런데 매번 피를 토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궤양이나 소화관 출혈로 약간씩 피가 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혈변을 볼 수 있습니다. 변을 봤는데 왜 피가 나지 싶지만 피를 토하는 것과는 같은 상황입니다. 위급하지 않아 보이고 그러다 말겠지 싶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위급한 상황이라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소화관에서 피가 소화되면 변으로 혈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검은색 변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변 색깔이 이상하네, 그럴 게 아니라 빨리 병원을 가보셔야 합니다. 자연적인 출혈 상황도 안 좋습니다. 코피가 나거나 잇몸에 출혈이 있는 상황도 안 좋은 사인입니다. 여러분이 양치를 하다가 피가 날 수도 있죠. 일반인들에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간경화 말기 환자에겐 좋은 상황이 절대 아니고 이런 별것 아닌 일들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치아가 아프다고 밤에 이빨을 좀 흔들었는데 피가 났습니다. 멈추지 않으니까 응급실에 가셨는데 이빨에서 피가 나는데 멈추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응급실엔 치과가 없는데 집에 가셨다가 내일 다시 오시죠 라고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는 그날 밤에 돌아가신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에서 피가 멈추지 않으니 밤사이 내내 피가 나서 출혈성 쇼크가 온 겁니다. 출혈성 쇼크라는 건 체내에서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혈액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이로 인해서 조직과 기관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순식간에 대량 출혈로 인해서 전신의 혈액순환량이 저하되고 말초와 주요 장기는 혈액 부족과 산소 부족에 의한 조직 손상과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발성 장기 부전이 생길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신에 염증 반응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것은 심하면 폐혈증으로까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자, 외식을 하고 왔는데 왜 출혈이 일어날까요? 간으로 들어가는 문맥의 압력이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간으로 들어가지 못한 혈액들이 위식도 쪽으로 우회를 하면서 위식도 정맥류에 출혈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간으로 들어가는 문맥의 압력은 왜 상승했을까요? 간경화 식단을 안 하고 외식을 하셨으니까요. 거기에는 소금이나 조미료, 기름, 여러 가지 양념들이 들어있습니다. 일반인들도 한밤중에 야식으로 라면 먹고 국물까지 다 먹으면 그 다음날 얼굴이 붓고 발도 붓습니다. 건강하니까 소변을 보면 몸에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수분들이나 염분은 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간이 아프기 때문에 복수가 증가하는데 신장이 약하니 소변은 잘 안 나올 겁니다. 이런 상황에 간경화 중기만 돼도 이뇨제를 먹으면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기 상황에서 이뇨제가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면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어딘가에 혈관은 터질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암 환자는 오늘 하루 외식했다고 해서 오늘 밤에 당장 응급실 실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경화 환자분들 음식 먹고서 간에 기별도 안 간다, 이런 속담이 왜 있을까요? 왜 음식을 먹었는데 위나 장에 기별을 안 하고 간에 기별을 합니까? 위나 장은 음식이 지나가는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흡수된 것들이 문맥을 통해 간으로 갑니다. 먹은 음식은 모두 100% 간에 영향을 줍니다.
먹은 음식은 몇 시간 내에 바로 간을 칠 수 있습니다. 지금 탕수육이 먹고 싶죠? 딱 한 개만 먹는다고 무슨 일이 날까 하셨다가 탕수육 딱 한 조각 드시고 엄청난 복통을 호소하시면서 응급실로 실려가셨으나 돌아가셨던 케이스. 제가 언제나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황망한 사고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으니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출혈성 쇼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아드레날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가 증가하면서 혈관은 수축하고 심박수가 증가하고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 이것이 활성화되고 항인뇨 호르몬이 분비되고 어쩌고, 그러면 젖산증이 심해지고 어떻게 심장이 멈추게 되는지, 그런 말들은 제가 오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인 것 같습니다. 출혈성 쇼크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출혈의 징후를 빨리 알아채고 초기 대응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명쾌한 체원장이 먹지 말라는 거 먹을 수도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는데 이런 증상이 생긴다? 아주 안 좋은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빨리 명쾌한 체원장에게 연락을 주시든 병원에 연락을 하시든 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갑작스러운 현기증이나 어지럼증입니다. 어딘가에서 혈액이 새는 바람에 혈액량이 줄어들면서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고 그러면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피로와 무기력감입니다. 출혈로 인한 혈액 부족으로 몸이 피로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은땀, 싸늘한 피부, 피가 부족해서 말초혈관이 수축하면서 피부가 차가워지고 땀이 나는 겁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 안 좋은 신호입니다. 간경화 말기 환자는 대부분 황달로 인해 얼굴이 누렇고 검게 되어 있습니다. 급격하게 얼굴이 왜 창백해질까요? 혈액량의 감소로 인해서 피부 혈관의 혈류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심박수가 증가하고 가슴이 벌컥벌컥 뛰는 것은 심장이 부족한 혈액량을 보충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입니다. 조금의 혈압 저하도 따라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병원에 전화를 하고 빨리 가시든지 119를 부르시든지, 잘 모르겠으면 명쾌한 체원장에게 혼날 각오를 하고 한의원으로 빨리 전화 연락이라도 주시든지 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호자분들은 환자분이 출혈성 쇼크가 발생하고 있다, 아니면 이미 출혈성 쇼크가 발생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빨리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데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환자분을 바닥에 눕히고 다리를 높여 주십시오. 혈액이 뇌로 잘 공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침을 한다거나 구토를 할 때는 반드시 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를 토하면서 기도가 막히면 응급차가 오기도 전에 코마 상태가 됩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환자분의 몸을 옆으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복부는 함부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복부 안쪽에 어떤 혈관이 어떻게 터져 있을지 모르잖아요. 복부에 압박을 가하면 뇌출혈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도 단 한 번의 식사 조절 실패가 엄청나게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간경화 식단을 잘 유지하던 중에 그만 느슨해진 마음으로 금기된 음식을 먹고, 그 음식들은 바로 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문맥압을 항진시켜 식도와 위장관의 증맥류 출혈을 촉발시킨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게 됐는데 이 영상이 눈에 띄어서 재수없는 소리 들어 기분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의 가슴 아픈 사례가 여러분들에게 약이 되어서 소중한 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